오늘은 한국인의 얼굴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얼굴 학자로 유명하신 조용진 선생님의 얼굴 한국인의 낯이라고 하는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조용진 교수님의 책이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 즉 우리의 조상들은 북쪽 시베리아에서 온 조상이 있고 남쪽 그 순다 열도에서 온 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쪽에서 온 조상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사람을 북방계형이라고 하고, 남쪽에서 온 조상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사람을 남방계형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는 모자이크식으로 우리 얼굴에서 조합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얼굴을 보면 이마, 눈썹, 코, 귀, 수염, 입술 이런 얼굴의 부품들이 있잖아요. 자, 얼굴형이 땅콩형이 있고 고구마형이 있습니다. 이마도 가로로 넓은 M자형이 있고 위로 높은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이마가 있습니다. 눈썹도 진한 게 있고 흐린 게 있고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눈은요, 쌍꺼풀이 있고 외꺼풀이 있습니다. 코는 짧고 넓은 유전자가 있고 길고 좁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귀는 큰 깃불 유전자가 있고 칼기 유전자가 있습니다. 수염은 굵은 수염 그리고 무성한 수염 유전자가 있고 염소 수염 유전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유전자가 우리 얼굴에서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북방계형이다 또는 남방계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남방계형의 그 유전자 풀을 많이 가진 사람을 남방계라고 구분할 수가 있죠. 자, 물론 구분이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두 인물을 보고 계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 얼굴형에서 아주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을 대표하는 특징들을 잘 갖추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남방계형은 땅콩형입니다. 위아래가 이렇게 두툼하죠. 북방계형은 고구마형입니다. 위아래가 좀 뾰족한 편이고, 자, 이마는 문재인 대통령 가로로 넓고 M자형이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눈썹에서 머리카락이 난 발자선까지의 길이가 긴 편입니다. 눈썹을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좀 굵고 진한 편이죠. 남방계형은 눈은 쌍꺼풀이고 북방계형의 눈은 외꺼풀입니다. 작은 편이죠. 그 다음에 코가 아주 특징이 좀 뚜렷해요. 짧고 좀 넓습니다. 그리고 코끝이 뭉툭해요. 이렇게 콧방울이 뚜렷하고, 북방계형은 코가 좀 길고 좀 좁습니다. 코가 좁고 긴 형. 자, 보면은 코의 길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귀는 남방계형은 이렇게 부처님 귀처럼 깃불이 뚜렷합니다. 크고요. 그 다음에 북방계형은 좀 칼귀입니다. 칼귀. 귀 유전자는 깃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 안에서도 북방계 유전자와 남방계 유전자가 섞여서 어떤 중간형 형태의 유전자가 조합되는 형태의 그런 귀도 있습니다. 자, 수염은 남방계형 사람들은 주로 굵고 수염이 무성합니다. 북방계형 사람들은 염소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은 남방계가 두껍고요. 북방계가 얇습니다. 물론 남방계라고 해서 이런 특징이 100%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북방계라고 해서 무조건 이 모든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가 또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서로 섞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 풀이 다양하게 이렇게 얼굴에서 보이죠. 그럼에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좁은 땅덩어리지만 지역마다 북방계 얼굴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남방계 얼굴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흥미로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남방계형은 동남아시아에서 오랜 시간 살면서 그 남방계형의 특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순다 열도, 즉 동남아시아는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열대 우림에서 살면서 청각이 발달하게 되죠.
즉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시각 발달의 필요성이 좀 낮고 그보다는 소리로 정보를 얻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방계 사람들은 좌뇌가 우세하죠. 좌뇌는 추상적이고 수리적이고 또 합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죠. 남방계 사람들을 측정을 해보면 왼쪽 이마가 더 돌출되어 있습니다. 남방계와 북방계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북방계는요, 시베리아에서 왔는데 아주 추운 곳이죠. 춥기 때문에 얼굴에 털이 많으면요, 이 기임이 서려가지고 수염에 고드름이 맺히고 아주 생활하기 되게 불편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염소수염처럼 이렇게 적은 형태로 진화하게 되죠. 혹한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코가 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히팅이 되어야 폐가 이렇게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방계 사람들이 코가 큰 거고 넓고 콧구멍이 큰 거는 뜨거운 공기를 쉽게 배출하기 위한 기능적인 어떤 진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가 좋은 유전자가 더 확산돼서 그런 특징적인 얼굴이나 생태적인 조건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베리아는 아주 넓고 포유류 같은 큰 동물들을 사냥해서 그것을 음식으로 삼았어요. 농사짓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멀리 있는 동물을 창이나 칼을 던져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지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죠. 동물들을 상대하려면 그걸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꼼꼼히 따지고 이러기보다는 정확한 공간지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행동을 해야 동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동물을 또한 포획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보면은 손예진 씨 같은 경우는 남방계적인 특징이 있죠. 코가 끝이 이렇게 뭉툭해요. 귓불이 좀 큰 편이죠. 확실하죠. 입술도 도톰합니다. 쌍꺼풀이 있고요. 아마 눈썹도 더 진할 건데 아마 좀 더 정리해서 가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방계형 얼굴이죠. 물론 이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이게 정말 원래 유전자가 어떠한지를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죠. 남방계형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땅콩형 이런 얼굴을 갖고 있고 넓고 좌우로 넓은 그런 이마, 그 다음에 진한 눈썹, 쌍꺼풀, 뭉툭한 코, 남방계형 얼굴이죠. 이정재 씨는 눈썹이 좀 가는 편이고 쌍꺼풀이 아니죠. 코가 깁니다. 입술도 좀 가늘죠. 귀는 칼기고요. 얼굴은 전체적으로 고구마형입니다. 북방계형 얼굴입니다. 북방계형 얼굴을 옆에서 보면은 얼굴 라인이 평평한 편이에요. 남방계형 얼굴 라인은 이마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코가 나오고 또 턱도 들어가고 하는 올록볼록한 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옆에서 봤을 때 얼굴이 좀 이렇게 평평하다 그러면 북방계형, 얼굴이 오목조목하고 올록볼록하다 그러면 남방계형,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눈썹이 좀 가는 편이고 눈이 쌍꺼풀이 없고 코는 좀 긴 편이고 얼굴은 고구마형이고 귀는 칼기다. 영락없는 북방계형 얼굴이죠. 대배우 최민식 씨 같은 경우는 이마가 좌우로 넓습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있고요. 그리고 수염이 좀 많은 편이죠. 눈썹이 좀 빠지긴 했지만 눈썹이 또렷하고 굵은 편입니다. 자, 남방계형 얼굴이고요. 얼핏 봐도 왼쪽 이마가 조금 더 돌출해 보이네요. 자, 송강호 씨를 보면 고구마형이죠. 그리고 코가 깁니다. 눈이 작고 작은 편이고 귀도 귓불이 별로 없죠. 자, 북방계형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남방계구나, 이 사람은 북방계구나 하는 그런 이제 눈을 갖게 되면 훨씬 관찰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특징들을 잡아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형태를 파악할 수도 있겠죠.